아니 이거는 이 고조선이라는 건 실제 있다라는 게 분명히 이게 나타나는데, 응? 근데 뭐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가진 어떤 이 학교 강단 사업자들은 일체 노코멘트하고, 뭐 학문적 영역이라는 거 이게 떠들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냥 뭐 집어넣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지금 역사를 개별적으로 공부 좀 많이 했나 보네요. 많이 했죠. 그 사람들이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대 역사학의 초반어는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철저하게 뭐냐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전, 자기네 밥그릇이 다 날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밥그릇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를 갖다가 이 근대 역사학을 이 전통 사학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한편으로는 보수 역사학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더욱 곤란스러운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면 그러면 문학과 문화로서 역사학을 역사학을 일종의 허구적인 문학의 세계나 아나라카 전체를 아까 쭉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 허달랑 마지막을 보면 이 전통 역사학에 대한 이런 불신들은 구체적인 인간의 경험을 새롭게 강조하는 문학적인 이야기체 역사나 새로운 경향의 문화사를 예고하게 된다. 그러니까 역사의 문학화를 갖다가 그래서 저는 뭐 이덕일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 현상을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뭐 일부에서는 일부 이 강단사학자들은 이덕일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걸 갖다가 뭐 그냥 뭐 소설이나 쓰고 앉았다고 이렇게 떠들어지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갖다가 민중 속으로 더욱 깊게 더욱 그리고 그 역사가 서로 거기에 잘못된 역사 요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개인들에게 사실상 긴 의미로서는 전체에서 분명히 여과가 된다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그래서 그 세 번째 달락은 문학적인 이야기체의 역사학이나 새로운 역사의 문화사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막수주의나 아나라카의 영역으로 매우 유사한 요소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도 아날이나 우리가 그 영국의 어떤 그 역사학과 막수주의 맞물리는 게 많죠. 무슨 전체적인 전제가 전통 역사학에 대한 비판과 회의니까. 그러나 이런 흐름들이 포스트 모던 역사학으로 분리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은 근대 역사학이 중요시한 사료나 문헌 자료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언어나 규호를 중심으로 하는 상징 체계에 더욱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내러티브라고 얘기하잖아요. 내러티브. 근데 물론 저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무조건 공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사실상 이 1차, 2차 사료의 어떤 사료 비판 같은 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오게 된 포스트 모던 역사학으로 문학적인 이야기체의 역사학이나 새로운 방향의 문화사이고 첫째, 기존의 역사학이 이런 부분들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회의 변화에 대한 소설을 국가위주나 정치사 구조 아니면 지배계급에 대한 소설로 한정화했기 때문에 세 번째 뭐냐, 역사학에서 누락되는 무수히 많은 대다수의 계급이나 계층성 등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정당하게 평가되기까지 사회 변화에 대한 제대로 소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 쟁킨스의 포스트모던 역사의 분위기는 허무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나름의 진지함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허무주의라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공통된 사유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의, 회의주의와 허무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실상 그건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미시사와 생활사의 대두. 이건 이제 이 역사라는 건 이제 더욱더 우리가 본다면은 통사, 그리고 뭐 시대사, 또 분류사, 뭐 이렇게 거리지 않습니까? 또 미시사, 거시사가 있으면 또 미시사, 거시사, 미시사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 하면은 역사의 어떤 기술 요소를 갖다가 아주 연필의 역사, 신발의 역사, 두발의 역사, 이런 것처럼 이게 다 미시사 영역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뭐 거기가 그랬잖아요. 뭐 정치사적인 틀이나 지배자의 어떤 중심적인 틀 이런 걸로 했습니다만은 이 미시사 같은 것도 사실상 미시사가 크게 대두되고 하는 것 이게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학의 어떤 태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참고로 본다면 근대 역사학에서의 접근방 제가 왜 이걸 부티에서 놨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민족사관이나 유물사관이나 식민사관이나 민족사관이나 그리고 유물사관이나 이런 나름대로 어떤 그 이념적인 목적을 가진 것을 우리가 사관이라는 것을 갖다 붙일 수 있다면 우리가 문헌고증주의라는 것은 사관이 아니라 실증주의 사관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교양국사나 국사시간 그건 사관이 아닙니다. 그건 역사 접근 방법이죠. 역사 접근 방법. 그 속에서 그러면 식민사관도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조선사 편수회나 또 이 청구학회나 또 경성제대의 어떤 그 사학과 이런 데서는 다 뭘 구했습니까? 이 실중주의라는 일제강점 실중주의라는 역사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관철시키고 있고, 이렇게 관철시키고 있고, 이렇게 관철시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흔히 보편적으로 역사 접근 방법 그러면 거기 나오는 것처럼 실중주의 접근, 또 현상학적 접근, 그리고 구조주의적 접근, 그리고 마지막 포스트모더니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사이 우리가 예, 제가 이제 그 각과 역사하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역사를 그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거야. 제가 이제 그걸 위해서 한번 그 역사, 근대 역사학의 일반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근대 역사 이론과 그거에 대한 안티 근대 역사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역사학을 대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가 한중에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심정적인 어떤 역사 운동으로 그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대방 이후에 70년대에 뭐 문정창이나 이효립이나 안호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임승국 이런 사람이 했던 것 그걸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냉철한 근대 역사학의 의미와 한계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역사를 어떤 잣대로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각해 이상을 끝내기 시간이 많이